엑셀 한 번에 끝내기, if, vlookup, countifs, sumifs, pivot table까지 한꺼번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f는 조건식 참 거짓이죠. 조건식이 참이면 참값을, 거짓이면 거짓값을 가져오는 함수입니다. 여기 거짓값에다가 if를 중첩시키게 되면 최대 64개까지 중첩이 가능하죠. 그래서 다중 if문 혹은 중첩 if문이라고 부릅니다. 보시는 예문에서 보시면 국어, 영어, 수학의 총점, 평균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if 함수를 이용을 해서 70점 이상 합격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호를 입력을 하고요. if 함수를 불러옵니다. 더블 클릭. 자, 먼저 조건식인데요. S5셀을 클릭해 주시고요. 자, 70점 이상이기 때문에 부등호와 등호를 이용을 해서 70점 이상이라는 내용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인수 구분자인 콤마를 해주고요. 여기에다가 합격을 먼저 참값에 그리고 거짓값에 불합격을 입력해 줍니다. 텍스트이기 때문에 쌍따옴표로 감싸주죠. 가로 닫고 엔터. 자, 이렇게 해서 합불 판정을 끝낼 수가 있고요. 바로 옆에 보시면 평점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등급표에 보시면 90점 이상은 A, 80점 이상 B, 70점 이상 C, 60점 이상 D가 되겠고요. 자, 다중 if문을 작성하는 내용이죠. 자, 바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f 함수를 불러오고요. 자, 첫 번째는 90점 이상이죠. 자, 90점 이상 S5셀을 클릭해 준 다음에 90점 이상을 표현을 해주고요. 90점 이상일 경우에는 텍스트기 때문에 쌍따옴표를 해준 다음에 A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콤마를 해주죠. 자, 첫 번째 조건식이 완성되는데요. 자, 수식 입력줄에서 보여드리도록 하죠. 다중 if문을 작성할 때 효율적인 방법은 첫 번째 수식 부분을 컨트롤 C에서 복사를 합니다. 띄어쓰기를 해서 붙여넣기를 해볼게요. 자, 바로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 두 번째 조건식 80점 이상 그리고 그 내용이 참값일 때는 B를 가져오고요. 세 번째 조건식 컨트롤 V를 해서 이번엔 70점 이상일 경우에는 C라는 값을 가져오죠. 다시 컨트롤 V를 해서 이번에는 60점 이상이 되겠고 여기에 D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조건식이 필요 없이 무조건 이외에는 F가 되는 자, if가 하나, 둘, 셋, 네 개입니다. 그래서 가로를 하나, 둘, 셋, 네 개를 닫아주고요. 마지막 가로가 검은색으로 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엔터. 자, 끝났습니다. 그래서 평점도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건식 참거짓, 다중 if문까지 한꺼번에 진행해 봤고요. 바로 vlookup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vlookup 함수 중첩하기. vlookup 함수 같은 경우는 인수가 찾을값을 포함한 범위죠. 두 번째가 범위고 세 번째가 열번호 그리고 네 번째가 옵션입니다. 옵션은 true 생략 1은 찾을값의 유사일치, false 0은 찾을값의 정확하게 일치입니다. 보통 찾을값 부분에다가는 left, right, mid, amper를 이용을 해서 해당 값을 가져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두 번째 인수인 범위 부분에는 indirect 함수나 offset 함수를 이용을 해서 동적 참조나 간접 참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오늘 주목해야 될 세 번째 인수 부분인데요. 세 번째 인수 부분에는 열번호이기 때문에 컬럼즈 매치 함수를 중첩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예문에 원본 데이터가 여기 있고요. 옆에 vlookup과 칼럼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와 볼 거고요. vlookup과 컬럼즈를 이용을 해서 그리고 vlookup과 매치를 이용을 해서 해당 내용들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칼럼 함수를 먼저 알아볼게요. 칼럼은 인수를 넣어도 되고요, 빼도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COLUMM 바로 불러올게요. 자, 예를 들어서 A1 셀을 클릭을 해줍니다. 가로 닫고 엔터. 자, 1열이라고 값을 가져오기 때문에 1을 가져올 것이고요. 만약에 B1을 클릭해 주면은 2라는 값을 가져오겠죠. 자, 요거를 이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인수를 생략해 주게 되면 해당 셀의 열 주소인 K열에 11번을 가져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응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칼럼 함수를 여기 이렇게 가져와 보면 여긴 8이라고 돼 있죠. 쭉 드래그를 해보면 8, 9, 10, 11. 자, H열은 8, K열은 11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응용을 해볼게요.
여기 우리가 기준값은 발주처고요. 여기에서 가져와야 될 게 우리는 2, 3, 4, 5를 가져와야 돼요. 자, 브이로그 바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헷갈려 하실 수 있는데, 자, 먼저 찾을 값이죠. 찾을 값 부분은 옆으로 드래그 할 거기 때문에 열을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F4 3번 눌러서 열을 고정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범위죠. 자, 범위는 이 가져올 범위, 이 범위를 지정을 하고, 이 역시 F4를 눌러서 절대참조로 만들어 주고요. 여기는 열고정 혼합참조예요. 지금 찾을 값은. 그리고 이 범위는 무조건 절대참조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열번호잖아요. 여기서 잠깐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 번호가 8이에요. 근데 여기는 2번이죠. 보통은 2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옵션을 줘서 마무리를 짓죠. 근데 8을 2로 만들고 싶으면 마이너스 6을 하면 되겠죠. 그럼 옆에는 마찬가지로 또 마이너스 6이 6 마이너스 9 마이너스 6이 되니까 3이 될 테고, 여기는 4가 될 테고, 여기는 5가 되죠. 똑같은 결과물을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 칼럼 함수를 중첩을 시킵니다. column 가로를 닫고요. 여기다 마이너스 6을 해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콤마 네 번째 인수인 정확한 일치. 자, 그리고 vlookup의 가로를 닫아줍니다. 엔터. 자, 이렇게 해서 쭉 드래그. 일일이 세 번째 인수를 갖다가 2, 3, 4, 5 지정할 필요가 없이 칼럼 함수로 해서 손쉽게 값을 가져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여기서 칼럼즈도 한번 바로 해볼게요. 칼럼즈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칼럼즈는 범위를 가져오는 거예요. columns. 자, 여기 6행에 그리고 AB열에 두 개의 지점을 잡았어요. 범위를 지정을 한 거죠. 자, 여기서 가로 닫고 엔터. 자, 2라는 값을 가져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갖다가 C로 바꿔볼까요? 뒤에 콜론 뒤에 부분을, 그러면 3열이 잡히겠죠? 그러면 3이라는 값을 가져와요. 똑같습니다. 여기에다가 똑같이 응용을 할 건데요. 어떻게 응용을 하느냐? 자, 여기서 보시면 지금 제가 3개의 열을 잡았잖아요. 다시 2개 열로 줄여놓고요. 우리가 누적 합계를 낼 때 보면 콜론 앞에 시작셀을 갖다가 절대 참조하죠. 자, F4를 눌러서 시작셀을 절대 참조하고요. 그 다음에 엔터를 한 다음에 옆으로 한번 드래그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똑같은 값을 가져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가져오고자 하는 값은 요거니까 2, 3, 4, 5니까 지금 얘도 마찬가지로 시작을 절대 참조로 해줬더니 옆으로 채우기를 핸들을 하니까 이렇게 C6, D6 이렇게 벌어지면서 해당 내용들이 값을 가져왔죠. 2, 3, 4, 5라는 값을. 자, 요거를 바로 응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브이로그 똑같이 찾을 값을 F4 3번 눌러서 열고정 혼합 참조로 만들어주고요. 범위 지정은 당연히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고, 자, 여기에 이제 열번호 인수 부분에다가 칼럼즈를 넣을 건데, 칼럼즈. 자, 아까 해봤죠? 이렇게 두 개 AB열을 잡고 앞에 시작셀을 갖다 F4를 넣어서 절대 참조화 시키고요. 그런 다음에 콤마 0 정확하게 일치시키고, 그 다음에 자, 브이로그에 가로 닫아주고 엔터. 자, 그러면 옆으로 드래그, 아래로 드래그. 동일한 값을 가져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칼럼과 칼럼즈를 설명해 드렸고요. 매치 함수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치 같은 경우에는 찾을 값 범위 옵션으로 인수가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옵션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1, 0, 마이너스 1입니다. 0은 정확하게 일치해요. 그래서 주로 0을 많이 쓰죠. 정확하게 일치시킬 때. 자, 그리고 1과 마이너스1은 근사값의 일치인데요. 1 같은 경우는 찾을 값보다 작거나 같은 값 중에서 최대값이고, 마이너스 1 같은 경우에는 찾을 값보다 크거나 같은 값 중에서 최소값. 어쨌든 둘 다 유사일치입니다. 자, 바로 적용을 해볼게요. 자, 매치 함수를 먼저 불러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찾을 값이죠. 위에 분목 부분이고요. 자, 이 부분은
행고정 혼합참조로 F4를 2번 눌러서 행고정 혼합참조로 만들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범위 지정을 범위 부분도 절대참조로 만들어줍니다. 자, 정확하게 일치시킬 것 때문에 0을 입력을 해주고요. 엔터. 자, 값을 어떻게 가져오는지 볼까요? 자, 이 매치 함수가 좋은 점이 뭐냐면 이 위치를 한번 바꿔볼게요. 수량, 여기는 분모. 자, 위치가 자유스럽게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지요. 바로 vlookup을 적용시켜서 똑같은 행동을 해보면 왜 매치 함수가 세 번째 인수에 들어가면 좋은지를 바로 느끼실 수가 있어요. 자, vlookup을 적용시키고 똑같이 차지값 F4 3번 눌러서 열고정 혼합참조로 만들어주고요. 자, 두 번째 인수는 범위죠. 범위를 잡아주고 F4. 그래서 절대참조로 만들고 지금 세 번째 인수는 매치를 해놨기 때문에 세 번째 인수.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또 정확하게 일치 네 번째 인수 옵션을 vlookup의 옵션을 넣어주고요. 엔터. 자, 이렇게 되면 앞에서 했던 칼럼주와 동일한 결과물을 가져오는데 더 좋은 점은 뭐냐면 얘를 만약에 바꿔줘도 매치 함수는 적용이 된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매치 함수를 좀 더 이렇게 자, count ifs 같은 경우에는 인수가 조건 범위 1, 조건 1, 조건 범위 2, 조건 2 이렇게 다중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죠. 자, 첫 번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년이 3학년이면서 반이 일반, 그리고 평균이 80점 이상은 몇 명일까? 총 조건이 세 가지 조건이 되겠네요. 자, count ifs를 불러옵니다. 자, count ifs를 함수 라이브러리에서 불러오고요. 첫 번째는 학년. 자, 콤마를 준 다음에 쌍따옴표를 주고 3학년. 자, 그리고 두 번째 조건 범위는 반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조건 범위도 마찬가지로 쌍따옴표를 주고 1학년. 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평균이 되겠죠. 자, 콤마 그리고 쌍따옴표를 주고 80점 이상이기 때문에 등호, 부등호를 주고 자, 80점 이상 쌍따옴표 가로 닫고 엔터. 자, 이렇게 하면 두 명이 검색이 되는데요. 자, 필터를 통해서 한번 검사를 해보죠. 자, 3학년. 자, 그리고 일반. 3학년 중에서도 일반이고요. 그리고 평균이 80점 이상. 자, 숫자 필터에 가보시면 크거나 같음 있죠. 여기서 80점 이상 두 명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검색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sumifs 함수입니다. 더할 범위, 계산 범위가 첫 번째 인수로 나오고요. 두 번째 인수는 조건 범위 1, 조건 1 이렇게 다중 조건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문제로 가죠. 판매 수량이 100개 이상인 지점별 총 판매 금액은 자, 결국 구해야 될 값은 총 판매 금액이에요. 그래서 함수 라이브러리에서 sumifs 함수를 불러옵니다. 자, 판매 금액 범위 지정을 먼저 해야겠죠. 자, 이 부분은 아래로 채우기 핸들을 할 거기 때문에 F4를 눌러서 절대 참조로 바꿔주시고요. 범위를. 자, 콤마. 자, 지금부터 이제 범위, 조건 범위 1이 들어갑니다. 조건 범위 1 같은 경우에는 판매 수량이 100개 이상. 자, 판매 수량이 100개 이상이 되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절대 참조로 범위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00개 이상이기 때문에 쌍따옴표, 부등호, 등호 100개, 그리고 쌍따옴표. 자, 두 번째 조건이, 첫 번째 조건이 설정이 됐고요. 자, 두 번째 조건은 지점별이잖아요. 그래서 지점 범위를 지정을 해준 다음에 F4를 눌러서 절대 참조 범위로 바꿔주시고요. 콤마, 그리고 여기 해당 표에 있는 지점을 선택을 해줍니다. 자, 지금 두 가지 조건을 설정을 해줬고요. 더할 범위가 첫 번째 판매 금액이죠. 자, 이 상태에서 가로 닫고 엔터. 자, 금액이 집계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회계로 표시를 해줘서 자, 이렇게 첫 단위 구분 기호를 넣어주고요. 자, 이 부분도 검색을 해봐야 되는데 자, 표 머리글에 아무 곳에나
지정을 해준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L을 눌러가지고 해당 자동 필터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자동 필터를 가져와서 하나씩 검색을 해보죠. 자, 부평점을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하나의 부평점. 자, 100개 이상. 자, 판매 수량이 100개 이상인 게 나오죠. 자, 그거나 같은 똑같이 해서 숫자 필터로 해서 해도 되고요. 자, 눈에 바로 보이기 때문에 자, 100개 이상. 자, 이렇게 300만 원이 검색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데이터 범위가 예제라서 짧게 나와 있지만 데이터 범위가 넓다고 보면은 이 두 가지 함수로 데이터 집계 분석을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겠죠. 그리고 끝으로 검산을 꼭 한 번씩 이 컨트롤 시프트 L을 눌러서 자동 필터로 해서 검산을 해주는 것. 먼저 피벗 테이블의 이론적인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벗 테이블의 위치는 삽입 탭에 표그룹에 피벗 테이블이 있고요. 단축키로는 Alt MV를 이용하면 됩니다. 자, 정의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요약 및 분석할 수 있는 도구다. 그리고 피벗이란 중심축을 중심으로 회전함을 뜻하는데요. 이것은 농구 선수나 배구 선수들이 한 발을 주축으로 해서 회전할 때도 이 내용을 씁니다. 자, 작성된 데이터 목록의 필드를 재구성하여 데이터 전체에 대한 통계를 함. 그리고 부분합, 정렬 및 필터 등 엑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자 요구에 맞게 만들어 원하는 데이터 분석을 실행 가능하게 만들어준다. 자, 특징으로는 필드 값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고요. 필드 위치 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그룹화를 통해서 원하는 내용으로 그룹 지정이 가능하고요. 부분합, 정렬 필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슬라이서와 시간 표시 막대를 이용해서 필터링이 가능하고요. 피벗 차트로 데이터를 시각할 수 있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 보고서와 피벗 차트를 동시에 작성한 후 보고서를 삭제하면 피벗 차트는 일반 차트로 변환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5번과 6번 사항으로 해서 대시보드 형태도 구현을 할 수가 있죠. 자, 주의사항으로서는 원본 데이터의 첫 행은 필드명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원본 데이터 범위에 비행이 있으면 피벗 테이블 적용 시 비어 있음으로 표현이 되고요. 원본 데이터가 수정이나 추가되었을 때는 새로 고침 Alt F5, 모두 새로 고침 Ctrl Alt F4를 눌러주면 됩니다. 자, 원본 데이터에 내용이 추가됐을 때 원본 데이터 범위는 새로 고침을 한다고 해서 자동 지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재설정해 줘야 되는데 이 방법이 귀찮다고 하면은 추가 데이터를 자동 반영하기 위해서 동적 참조 범위를 설정해야 되는데 원본 데이터를 갖다가 엑셀표로 전환하면 됩니다. Ctrl T를 이용해서. 자, 여기에 보시는 표그룹에 표를 이용하면 되죠.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벗 테이블 예문 시트 탭으로 이동을 했고요. 2020년 지점별 제품 판매 현황이라는 표가 있습니다. 자, 먼저 8가지 커말 이그 기출 유형 문제를 수록해 놨고요. 이 내용을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범위를 지정을 하는데, 자, 이메일 셀에 클릭을 하신 다음에 컨트롤 A를 눌러도 되고요. 보통 실무에서는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방향키, 컨트롤 시프트 아래쪽 방향키를 이용해서 범위 지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형식에 맞지 않는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고 중간중간에 비행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컨트롤 시프트 방향키를 이용해서 많이들 범위 지정을 하죠. 자, 이 상태에서 Alt MV를 누르거나 아니면 삽입 탭에 가셔서 피벗 테이블을 클릭해 줍니다. 자, 피벗 테이블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 피벗 테이블 만들기 파보창이 나오는데요. 자, 이 부분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넣을 위치를 선택하십시오. 이 부분에서 새 워크시트로 할 건지 아니면 기존 워크시트에 할 건지 지정을 해주면 되는데요. 저는 지금 피벗 테이블 분석이라는 시트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기존 워크시트를 클릭한 다음에 해당 위치를 클릭해 주겠습니다. A4 셀을 클릭을 해줘서 해당 내용 확인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넣을 부분과 피벗 테이블 필드 목록 창이 뜨는데요. 만일에 피벗 테이블 필드 목록 창이 보이지 않게 된다면 지금 피벗 테이블 보고서에 클릭이 된 상태에서 피벗 테이블 관련 상황별 탭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분석과 디자인 탭이 나오는데요. 이 분석 탭에서 표시 그룹의 필드 목록을 클릭해 주시면 피벗 테이블 필드 목록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문제에서 보시면 지점명은 필터, 판매일자는 행, 제품명은 열, 값의 판매 수량, 판매 금액의 평균을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판매일자, 지점명은 필터로 가고요. 제품명은 열로, 그리고
판매 일자는 행으로 판매 수량과 그리고 판매 금액을 값으로 이동하는데 지금 값 영역에 두 가지 데이터가 들어갔기 때문에 시그마 값이 열 부분에 열 영역에 생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숫자는 합계가 나오고요. 문자는 개수가 나옵니다. 문자를 하나 더 볼까요? 자, 지정 코드를 만약에 값 영역에다 넣는다면 지정 코드 같은 경우에는 개수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필요 없으니까 드래그해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해당 값을 클릭해서 값 필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 부분에 값 요약 기준에서 평균을 클릭하신 다음에 확인. 자, 평균으로 값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판매 금액도 값 필드 설정으로 해서 값 요약 기준 평균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평균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월 부분을 체크를 해제해서 전체 데이터를 보이도록 할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지정명 필터, 그리고 행, 그리고 열, 그리고 판매 수량, 판매 금액의 평균을 계산해 봤고요.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지정하라. 자, 보고서 레이아웃은 기본적으로 디자인 탭으로 가보시면 여기에 보고서 레이아웃이라고 있어요. 자, 여기를 클릭하시면 지금 기존에 있는 것들이 압축 형식인데요. 개요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변경을 해주게 되면 행레이블과 열레이블이라고 했던 부분에 지금 해당 내용인 제품명과 판매일자가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행 및 열의 총합계를 해제라. 자, 기본적으로 행과 열의 총합계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행의 총합계, 그리고 끝부분으로 가보시면 열의 총합계가 지금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해제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미지 셀에, 보고서 이미지 셀에 마우스 클릭해서 피벗 테이블 옵션으로 가셔서 유형 및 필터에다가 행 총합계 표시, 열 총합계 표시 이 부분을 체크를 해제해 줘도 되고요. 아니면 똑같이 디자인 탭으로 가셔서 총합계 클릭을 하시면 행 및 열의 총합계 해제라고 있어요. 이 부분을 클릭해 주셔도 마찬가지로 해당 내용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행 및 열의 총합계를 해제를 했고요. 다음 값 영역의 표시 형식은 값 필드 설정의 셀 서식된 상태에서 숫자 범주와 천 단위 구분기호를 사용해라.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해당 필드명에 가셔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값 필드 설정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값 영역에서 바로 값 필드 설정을 해줘도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값 필드 설정 팝창이 나오는데 여기서 표시 형식을 클릭해주면 셀 서식 대화장가 나오고요. 숫자 범주에서 천 단위 구분기호를 클릭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똑같이 마찬가지로 판매 금액도 값 필드 설정에서 표시 형식, 숫자 범주로 해서 천 단위 구분기호 사용, 확인, 그리고 값 필드 설정 허브창에서도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천 단위 구분기호가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빈 셀은 샵 또는 에스터리스크 별표를 해주세요. 저는 별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 셀에 클릭을 하고 마우스 우클릭을 한 다음에 피벗 테이블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면 서식 부분에 오류값 표시와 빈셀 표시가 있는데요. 만약에 오류값이 있다면 오류값을 대체할 표시를 하면 되겠죠. 자, 여기에 Shift 3은 샵이고요. Shift 8은 별표예요. 자, 이렇게 별표를 해주고 확인 눌러주게 되면 별표가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시그마 기호를 행 영역으로 이동해라. 자, 지금 보시면 데이터가 열로 쭉 뿌려져 있기 때문에 한눈에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시그마 값을 행 영역으로 이동해 주게 되면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는 데이터 테이블이 완성이 됩니다. 자, 판매 일자를 분기 단위로 그룹을 지정하시오. 자, 해당 일자 부분 하나를 클릭하고요. 마우스 우클릭, 그룹을 클릭해 줍니다. 자, 그룹화라고 나오는데요. 그룹화 팝업창에서 일과 월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일과 월을 클릭해서 해제를 해주시고 분기를 클릭해 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확인하시게 되면 한눈에 볼 수 있는 데이터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피벗 탭을 보고서는 피벗 스타일 보통 6 또는 자동 서식 기본형 3으로 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디자인 탭에 피벗 탭을 스타일이라고 있어요. 2016에서는 보통이라고 나오는데 지금 2019이기 때문에 밝게 중간 어둡게 이렇게 있습니다. 중간 부분이 보통이니까요. 이 부분에서 6번, 자, 6번이 이렇게 해당 내용이 설정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참고적으로 이제 자동 서식 부분도 알아볼 건데요. 자동 서식 부분 같은 경우에는 리본 메뉴에서 마우스 우클릭. 자, 지금 리본 메뉴 사용자 지정으로 확장을 띄우고요. 빠른 실행 도구 모음, 그리고 명령 선택에서 모든 명령으로 갑니다. 모든 명령. 자, 모든 명령을 클릭해 주시면 그 해당 모든 아이콘들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동 서식. 이 부분을 통해서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추가하면 됩니다. 자, 해당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동 서식 창을 불러오게 되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해당 내용들이 있습니다. 원하는 내용으로 해서 클릭을 한 다음에 확인 눌러주게 되면 해당 내용이 바뀌는데요. 지금 시그마 값이 열로 옮겨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다시 옮기고 제품명도 열로다가 옮기면 기존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해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피벗 스타일 보통 6과 자동 서식 기본형 3을 해봤고요. 현재 시트의 필터 영역의 지점명을 부평점만 표시하시오. 자, 여기 필터 이 부분에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하시고 여러 항목 선택 체크박스를 체크하시게 되면 원하는 내용을 지정을 할 수가 있죠. 부평점을 지정을 한 다음에 필터링을 하게 되면 이렇게 데이터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다시 지우고 싶으면 당연히 모두를 한 다음에 확인을 하면 되겠죠. 자, 부평점만 체크를 해서 해당 내용을 가져오고, 자, 끝났습니다. 8가지 기출 유형 8가지는 모두 해봤고요. 자, 2가지 원본 데이터 수정 및 추가를 하는 내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평점의 판매일 2020년 1월 1일에 화장지 판매 수량을 1000으로 수정 후 새로 고침하세요. 자, 여기 보시면 부평점의 1월 1일에 판매 수량이 지금 100으로 돼 있죠. 1000으로 하면 900이 더 추가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 보시면 화장지가 지금 100으로 돼 있는데 1사분기 이게 추가가 되겠죠. 자, 이 부분을 데이터를 수정해 보겠습니다. 1000으로 수정을 하면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그리고 마우스 우클릭해서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새로 고침으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피벗 테이블 분석 탭에서 하셔도 됩니다. 새로 고침 클릭하시게 되면 해당 내용이 새로 고쳐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본 데이터를 표서식으로 변경 후 추가 데이터 입력, 동적 참조 범위를 설정해라. 자, 먼저 이 내용을 하는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부분에 데이터 하나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X, 컨트롤 V 해서 데이터를 하나 더 추가를 해봤고요.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지금 모드로 이 부분을 다시 바꾸겠습니다. 모드로 바꾸고, 만약에 이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새로 고침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반영이 되는 여부를 확인해 보도록 해요. 자, 분석 탭에 데이터 그룹에 데이터 원본 변경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새로 고침을 하더라도 이 추가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반영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범위를 다시 재설정해 줘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재설정을 해줘서 그때그때 다시 또 새로 고침을 눌러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표를 컨트롤 A, 자, 3유 탭에 가시면 이 표를 클릭하셔도 되고요. 컨트롤 T 단축키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표 만들기가 나오는데요. 머리글 포함해서 확인 눌러주게 되면, 자, 이번에는 이 2가지 데이터를 갖다가 한번 붙여넣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X, 컨트롤 V. 자, 이렇게 내용이 여기 보면 표 기능 때문에 이렇게 테이블 형식이 이렇게 반영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새로 고침을 하기 전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데이터 원본 변경에 데이터 원본 변경을 클릭하시면 해당 내용이 다 지정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새로 고침에 대한 내용이 바로 반영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에는 슬라이스와 시간 표시 막대 그리고 피벗 차트로 해서 대시보드 형태를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문으로 가셔서 임의의 셀에 셀 포인터를 두고요. 컨트롤 A를 눌러서 전체 선택을 한 다음에 컨트롤 T를 눌러줍니다. 컨트롤 T를 눌러줘서 확인하시면 해당 내용이 엑셀표로 전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부분에 판매 현황이라고 표 이름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자, 이렇게 해서 범위 지정된 다음에 Alt MV죠. Alt MV를 누르게 되면 피벗 테이블 만들기가 나오죠. 팝업창이. 자, 기존 워크시트에서 옆에 피벗 테이블 분석 시트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D7 셀을 클릭해주고 확인을 누릅니다. 자,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만들 수 있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피벗 테이블 필드 목록이 나옵니다. 여기서 지점명을 행으로 그리고 판매 금액을 값으로 저기 보시면 판매 일자를 열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숫자는 값으로 가면 합계가 나오고요. 문자는 개수가 나옵니다. 자, 이 부분 그룹 지정을 지금 월로 되어 있는데요. 그룹을 마우스 우클릭해서 일과 월을 없애고 분기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변경을 할 건데요. 테이블 형식으로 해서 변경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의 총합계와 행의 총합계도 없애보도록 할게요. 열의 총합계와 행의 총합계를 레이아웃의 총합계 부분에서 없앴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을 숫자들이 천 단위 구분 기호가 없어서 보기 그렇죠. 그래서 범위 지정하신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 미니 도구 모음에서 쉼표. 자, 이렇게 해서 천 단위 구분 기호를 넣고요. 지난 시간에 이렇게 알려드렸죠. 가필드 설정 들어가서 표시 형식으로 가서 또 셀 서식이 나오면 숫자 범주로 가서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체크해라. 자, 이렇게 하게 되면 간단히 천 단위 구분 기호가 설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오름차순 정렬을 지점명을 오름차순 정렬. 자, 이렇게 해서 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피벗 테이블 보고서에 셀 포인터를 두고요. 자, 피벗 테이블 관련해서 두 가지 활성 탭이 나오는데 분석과 디자인이에요. 자, 분석으로 가셔서 필터 그룹에 슬라이서를 클릭합니다. 내가 원하는 슬라이서를 만들 수 있는 게 나오는데 저는 지점명과 제품명 두 가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점명을 적당한 위치에 옮겨 놓은 다음에 자, 슬라이서를 클릭하게 되면 해당 슬라이서 탭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열을 2열로 바꿔주고요. 여기서 이 슬라이서 안에 있는 이 네모 박스들을 높이 조절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단추를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 부분은 슬라이서 전체 부분을 늘리고 줄이고 너비 마우스로 드래그 하는 게 더 편한 것 같더라고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위치 지정을 하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슬라이서 스타일 가보시면 내가 원하는 내용을 바꿀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바꿀 수 있고 여기에 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새 슬라이서 스타일로 들어가셔서 원하는 서식을 지정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지정을 하셔도 되고요. 제품명도 마찬가지로 해서 슬라이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2열로 바꿔주고요. 자, 높이 조정을 한 다음에 자, 이 부분도 슬라이서 스타일을 어둡게 해서 설정을 할 거고요. 자, 여기 슬라이서 그룹에 슬라이서 설정을 클릭하시게 되면 슬라이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머리글이죠, 머리글. 자, 머리끝을 없애보고 싶으면 체크박스 해제하고 오른차순 정렬인데 내림차순으로 바꾸고 싶으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원복을 할게요. 자,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필터링을 하면 되는데 클릭해서 다중 선택을 하고 싶으면 여기 다중 선택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중 선택 버튼 눌러도 돼요. 이렇게. 그리고 필터를 풀고 싶으면 필터 지우기를 클릭하시면 다시 원래대로 설정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슬라이서는 이 정도로 됐고요. 자, 피벗 테이블 분석, 보고서에 셀 포인터 두고 다시 분석으로 갑니다. 자, 이번에는 시간 표시 막대를 클릭하셔서, 자, 시간 표시 막대는 당연히 날짜와 시간 데이터가 있어야겠죠. 자, 발매 일자 확인. 자, 시간 표시 막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시간 표시 막대를 지정을 하게 되면 여기 타임라인이라고 나오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원하는 스타일로 해서 바꿀 수가 있고요. 여기 부분 보시면 시간 수준이에요. 시간 수준 부분에서 저는 분기로 바꿔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 머리글을 없애고 싶다, 선택 레이블도 필요 없다, 호럴 막대 필요 없다, 자, 시간 수준도 없애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원하는 내용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클릭을 하면 해당 설정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보고서 연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질 수 있죠. 자, 피벗테일 보고서를 컨트롤 C에서 옆에다가 하나 더 만들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더 만들어서 해당 내용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죠. 여기에다가 제품명도 하나 더 행에다가 추가를 해 놓을게요. 자, 이 상태에서 보시면, 자, 타임라인 가보시면 여기 보고서 연결, 시간 표시 막대 보고서 연결이 있어요. 자, 보고서 연결을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두 개의 피벗 테이블 보고서가 선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갖다가 만약 4분기만 하면 여기 4분기 관련 내용만 나오고, 자, 그리고 여기 마우스 드래그도 가능합니다. 아니면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해당 4분기를 이렇게 클릭하시면 이렇게 선택이 되죠. 자, 같이 움직이기가 되는 거죠. 데이터가 같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고서 연결을 할 때. 마찬가지로 슬라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고서 연결이 있어요. 슬라이서도 보고서 연결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 두 가지가 지금 보고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보고서 연결을 해제하고 싶으면 여기 체크박스 해제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면 해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당 내용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다음은 이 부분을 없애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딜리트 키를 눌러서 없애고요. 다음은 피벗 차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피벗 차트는 피벗 테이블 보고서에 셀 포인터를 두고요. 다시 분석 탭으로 갑니다. 자, 분석 탭을 보시면 도구 그룹이 있는데 여기에 피벗 차트가 있어요. 자, 피벗 차트 클릭하시면 기본적으로 묶은 세로 막대가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묶은 세로 막대형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설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목록들이 보기 싫을 수 있을 거예요. 일반 차트처럼 만들고 싶으면 지금 보시면 분석 탭에 가셔서 여기 필드 단추라고 있어요. 이 부분 클릭하시면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던 차트들과 동일하게 내용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원하는 디자인이 있으면 원하는 디자인으로 해서 해당 내용을 바꿀 수가 있고요. 색깔도 내가 원하는 색상, 기본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만들 때 했던 내용들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내용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축제목을 넣든다거나 기본세로 기본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설정을 해주게 되면 그 내용들이 반영이 되겠죠. 이렇게 다중 선택해서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원하는 내용대로 해서 필터링을 하게 되면 그 내용이 바로 피벗 차트까지 반영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1분기만 보겠다. 그러면 이렇게 1분기 관련해서 해당 지점별 판매 금액이 되고 1, 2분기만 보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같이 연동을 해서 피벗 테이블과 슬라이서, 시간 표시 막대, 피벗 차트까지 함께 맞장 엑셀 차트의 모든 것. 엑셀 2013 버전 이후로 차트를 만드는 게 좀 더 쉬워진 것 같아요. 자, 차트의 정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시트의 데이터를 막대나 선, 도형, 그림 등을 사용하여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을 차트라고 하고요. 기본적으로 워크시트에서 숨겨진 데이터는 차트에 표시되지 않으며 빈 셀이 있는 경우 데이터 요소 사이의 간격이 빈 셀만큼 벌어져 표시가 됩니다. 자, 데이터 범위를 지정한 후에 F12를 누르면 별도의 시트에 차트가 작성되고 Alt F1을 누르면 바로 데이터가 있는 워크시트에 차트가 작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Alt를 누른 상태에서 차트 크기를 조절하면
셀에 맞춰서 조절이 되죠. 이거는 뭐 도형도 마찬가지고요. 자, 주요 차트 종류, 묶은 세로 막대, 묶은 가로 막대. 자, 기본적인 차트죠. 기본적인 항목 간의 비교가 용이한 차트고요. 자, 꺾은 선형 차트 같은 경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각 항목의 변화나 트렌드를 파악할 수 용이하고요. 연속적인 값의 변화를 펴는 것에 변화율에 중점을 둡니다. 자, 원형 차트는 당연히 비율. 자, 전체 항목의 합에 대한 각 항목의 비율 표시가 중요한 요소이고요. 이 부분을 강조하죠. 자, 그리고 항상 한 개의 데이터 계열만 가지고 있으면 축이 없습니다. 자, 이 부분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볼 게 이중축 혼합형 차트, 꺾은 선형 플러스 묶은 세로 막대형 차트인데요. 차트에 또 하나의 값축을 추가하여 이중으로 값을 표시하는 차트입니다. 특정 데이터 계열의 값이 다른 데이터 계열의 값과 현저하게 차이 날 경우에 사용하는 데 적합합니다. 데이터를 보시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차트 구성 요소를 바로 보죠. 차트 구성 요소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차트 제목, 자, 기본 가로축, 기본 세로축이 되겠고, 자, 기본 가로축 제목이 되는 거고, 자, 기본 가로 값축이 되고, 기본 세로 값축이 되는 거고요. 자, 이쪽 안쪽 영역을 그림 영역이라고 하고요. 이 바깥 영역을 차트 영역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범례라고 하고요. 보조 가로축도 있는데 거의 사용되지 않고요. 자, 보조 세로축 정도. 그리고 여기 있는 데이터 계열이라고 하고요. 이 데이터 계열 끝에 있는 숫자들을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것을 눈금선이라고 하고요. 자, 눈금선도 마찬가지로 주눈금선과 보조 눈금선이 있지요. 자, 그리고 데이터 표처럼 이렇게 데이터 안에 차트 안에다가 이렇게 데이터 표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계열들, 각각의 요소들을 마우스 우클릭하면요, 서식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그 서식을 쫓아 들어가면 이런 박스가 나오는데 똑같습니다, 거의. 그래서 이런 차트 제목 서식, 차트 영역 서식, 그림 영역 서식, 주눈검 서식, 축 서식, 데이터 계열 서식, 범례 서식, 데이터표 서식. 자, 마우스 우클릭해서 따라 들어가면 거기에서 다 똑같은 내용이 있으니까요. 거기서 진행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시면 채우기 및 선, 이게 페인트 통으로 돼 있죠. 이게 직관적으로 채우기 및 선, 그리고 효과, 자, 그리고 크기 및 속성, 그리고 옵션입니다. 이건 뭐 축 옵션이겠죠. 자, 해당 옵션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고급적인 해결 방법들이 나오니까요. 각각 서식들을 마우스 우클릭해서 따라 들어가면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실습으로 가보도록 하지요. 묶은 가로 막대형 차트. 자, 커피 판매 수량 현황으로 한번 묶은 가로 막대 차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범위를 지정을 하시고요. 삽입 탭으로 갑니다. 삽입 탭을 보시면 차트 그룹이 있고요. 여기에 추천 차트를 클릭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옵션 버튼을 클릭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추천 차트를 클릭해보면 추천 차트, 모든 차트가 있는데 모든 차트로 가셔서 가로 막대형을 클릭해줍니다. 자, 차트가 만들어졌죠? 확인 누르면 차트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에 조절점이 있는데요. 이 조절점이 양쪽 화살표로 됐을 때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움직여 주시면 정확하게 이 셀 크기에 맞춰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Alt 키를 눌러서 맞춰주시면 들어갑니다. 자, 이거는 감으로 익히셔야 돼요. 자, 그리고 합계를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데이터 계열을 클릭을 해서 두 번 클릭하면 해당 데이터 계열이 선택이 되죠. 이 상태에서 딜리트 키를 누르시거나 아니면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데이터 선택으로 들어갑니다. 자, 데이터 선택에서 해당 합계를 체크를 해제해 주게 되면 이렇게 없어지게 되죠. 자, 그리고 지금 데이터 계열이 이렇게 커지는데요. 이것을 반전을 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커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 서식을 이용을 할 건데요.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 세로 값축을 클릭을 한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면 축 서식이 나와요. 자, 모든 게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축 서식으로 들어가시면 여기 축 옵션 부분에서 축 옵션에 쭉 내려가시면 항목을 거꾸로라고 있죠. 여기를 클릭해 줍니다. 자, 항목이 거꾸로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데이터 계열로 수정을 해 볼게요. 데이터 계열을 클릭을 하시면 전체 데이터 계열이 잡히는데요. 이 데이터 계열이 너무 작잖아요. 네, 폭을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간격 너비를 줄이게 되면 자, 두꺼워지죠. 자, 그리고 해당 내용을 색깔도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 채우기 및 테두리가 있는데 여기에서 색깔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색상으로 해서 색상을 바꿔주고요.
만약에 이 데이터 계열을 좀 더 돋보이게 하고 싶다. 아메리카노의 판매 수량이 많으니까요. 자, 이 부분을 한 번 더 클릭하면 이 아메리카노 데이터 계열만 선택이 되는데, 자, 이 상태에서 테두리로 갑니다. 자, 테두리로 가서 선색도 정해줄게요. 빨간색으로 색상을 정해주고요. 두께는 한 3pt 정도로 좀 두껍게 하겠습니다. 3pt. 자, 3pt로 하고, 자, 대시 종류를 세 번째. 자, 이렇게 해서 도드라지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자, 차트 보시면 이 눈금선이 세로 눈금선만 있잖아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여기 플러스 버튼, 차트 요소 버튼인데 여기에서 눈금선으로 합니다. 자, 여기 클릭하시면 기본 주 가로라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제목 같은 경우는 클릭하면은 실선으로 바뀌죠. 이 상태에서 수식 입력줄에서 등호를 입력을 하고요. A2 셀을 클릭해 줍니다. 이 상태에서 엔터. 자,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연동이 되는 거죠. 셀과 지금 차트 제목이 연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움직여서 원하는 위치로 움직일 수도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홈 탭으로 가시면 여기에 글꼴도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죠. 자, 글꼴도 본인이 원하는 글꼴이 있으면 여기에서 찾아서 해당 내용으로 해서 집어넣어주면 글꼴도 함께 바뀌고요. 자, 글꼴 바꾸는 동시에 사이즈도 키울 수가 있죠. 자, 16포인트로 해서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차트를 클릭하게 되면 두 가지의 상황별 탭이 나와요. 차트 디자인 탭과 서식 탭이 나오는데, 차트 디자인에서 원하는 차트 스타일도 바꿀 수 있고, 빠른 레이아웃으로 해서 원하는 레이아웃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색상도 원하는 내용의 색상을 바꿀 수가 있고요. 자, 똑같이 차트 요소 이 플러스 버튼하고 똑같이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해당 내용들이 나오니까 충분히 원하는 내용대로 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모든 게 다 똑같아요. 자, 묶은 가로막대형 차트는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은 원형 차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형 차트 똑같이 범위 지정을 하시고 삽입 탭으로 갑니다. 이번에는 원형 차트니까 원형 차트를 바로 클릭을 해 볼게요. 자, 3차원으로 할 수도 있고 2차원으로 할 수 있고요. 원하는 것을 클릭해 주면 이렇게 해당 차트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조절점을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움직여 주면 자, 정확하게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원형 차트도 마찬가지로 차트 제목을 넣어 볼게요. 등호를 입력을 하고요. A2 셀 그리고 엔터 이렇게 해서 해당 내용을 넣을 수 있고요. 자, 지금 여기가 제일 판매량이 크잖아요. 두 번 클릭하게 되면 해당 부분이 지정이 되는데 이렇게 당기면 따로 빠져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매출이 큰 부평점이 따로 빠져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 부분에다가 보통 원형 차트 같은 경우에는 삽입 탭에 가시면 도형이 있어요. 자, 도형에서 쭉 내려가시면 이 설명선이라고 있는데요. 이 설명선을 이용을 해서 해당 내용을 기재를 해주면 돼요. 자, 이거는 도형이기 때문에 도형 서식이 나오죠. 그래서 원하는 색상으로 변경도 할 수 있고요. 텍스트 편집을 통해서 해당 내용을 써주면 되죠. 특이사항 해당 내용을 여기에다가 기재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드라지게 보이게 하는 거죠. 자, 원형 차트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게 없어요. 딱 두 가지 축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비중을 보는 차트입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원형 차트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제일 중요한 묶은 세로 막대 꺾은 선형 차트 이중축 혼합형 차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적용을 해 볼게요. 자, 범위를 지정을 한 다음에 똑같습니다. 이번에도 삽입 탭으로 가셔서 차트를 불러오고요. 자, 이번에 모든 차트로 가시는데 이번에는 묶은 세로 막대 꺾은 선형이 함께 있는 이중축 혼합형 차트를 한꺼번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묶은 세로 막대와 꺾은 선형은 기존의 가로막대나 똑같이 적용을 해서 활용을 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가로막대도 있지만 세로막대도 있죠. 자, 혼합형으로 클릭을 하시면 원하는 내용을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자동으로 나오는 게 계획과 실적은 묶은 세로막대, 자, 그리고 달성률은 꺾은 선형으로 나오죠. 자, 여기에 보조축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미리 보기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확인 눌러주시면 바로 차트가 완결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똑같이 조절점을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만들어주면 이렇게 드래그해서 원하는 지점에다가 정확하게
크기를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합계를 없애보도록 할게요. 자, 마우스 우클릭에서 데이터 선택으로 들어갑니다. 데이터 선택에서 합계를 체크를 해제를 해주게 되면 이렇게 없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축서식도 마찬가지로 지금 2000 단위로 주 단위로 되어 있는데 이 주 단위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서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해당 주 단위가 지금 2000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3000으로 해서 엔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보조 세로축도 마찬가지로 변경을 해주면 되는데, 자, 클릭을 한 상태에서 옵션, 축 옵션으로 가서 축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자, 지금 0.2로 주 단위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0.3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3으로. 자,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좀 둥글둥글하게 모양을 주고 싶으면 이 부분은 지금 보시면 선이 이렇게 쭉 돼 있죠. 클릭한 상태에서 데이터 계열 서식으로 가다면 끝으로 가시면 완만한 선이 있고요. 자, 완만하게 선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색상도 바꿔줄 수가 있지요. 원하는 색상 바꿔줘서 빨간색으로 만든 다음에, 자, 데이터 레이블도 한번 추가를 해볼까요? 데이터 레이블이 추가가 됐는데 데이터 레이블이 지금 우측에 있어요. 자, 데이터 레이블을 클릭하시면 데이터 레이블 서식이 나오고요. 똑같습니다. 옵션 버튼을 클릭하시면 레이블 옵션이 나오는데 여기서 레이블 위치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위쪽으로 바꿔볼게요. 자, 똑같이 크기도 좀 키워보고요. 자, 폰트의 크기를 키워보고, 자, 이번에는 차트 제목 똑같이 한번 연동을 시켜볼게요. 등호를 입력을 하고요. 여기가 실선이 돼 있어야 돼요. 등호를 입력하고 A2 셀을 자, 같이 연동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영역 서식. 자, 이 차트 영역 서식도 한번 꾸며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내려가시면 둥근 모서리가 있어요. 그래서 둥근 모서리로 바꿔주고요. 자, 효과에는 그림자, 네온, 부드러운 가장자리가 있는데 저는 그림자로 해서, 자, 바깥쪽 원하는 대로 해서 지정을 하는데 오프셋 바깥쪽 요거를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 계열 색상도 원하는 색상대로 해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채우기 색으로 해서 본인이 원하는 색상으로 해서 좀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것도 한번 바꿔볼까요? 자, 요거는 조금, 자, 이렇게 색상을 이렇게 바꿔주면 좀 더 차트가 이뻐 보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중축 혼합형 차트까지 한꺼번에 만들어 봤습니다. 자, 주로 직장에서 활용하는 차트는 이게 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각 데이터 계열을 클릭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렇게 계열 서식이 나온다는 거, 데이터 계열 서식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차트 영역 서식, 그림 영역 서식 원하는 대로 해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이 우측에도 서식이 나오지만 이 위에 차트를 클릭하게 되면 상황별 탭이 나오죠. 차트 디자인과 서식. 자, 이 부분에서 해당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넣기도 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거 텍스트를 삽입해서 특이사항이 있는 것들은 해당 내용을 도드라지게 보이게 만들 수가 있지요. 자, 이 정도까지만 하실 줄 알면 회사에서 원하는 차트들은 모두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